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1,470원, 1,525원, 그리고 지금 바로 어제 1,191원. 원달러 환율의 고점 이야기인데요. 국가적인 위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환율이 고점을 형성하면서 치솟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환율 급등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여겨지는데요. 여기 연봉,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보시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1998년도에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에서 1,470원까지 치솟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931원 저점에서 1,525원까지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9년에는 1,597원까지 뛰어오르는 이러한 원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환율 생각하실 때 1,100원 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후에 원달러 환율 1,010원대에서 1,250원 사이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환율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에는 언제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급등의 움직임만을 보고도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 인터넷 카페들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 일반 개인분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경제가 알아눕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들 우리 경험에서 있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던 당시 시기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타격이 있었고 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환산의 1인당 GDP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년 4개월 만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1,191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200원 선이 뚫리지 않아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이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4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외국인들의 배당금, 역성금 수요라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배경에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약하다, 취약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환율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한창 상승하고 나면 이제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의 우호적인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하지만 핵심 경쟁국이 중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 효과가 사실상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지금 우리 현재 경제에 있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인데요. 환율이 구조적으로 급변하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원화 강세 구간이 국가의 펀더멘털이 강한 구간이고 원화 약세 구간은 국가의 펀더멘털이 약한 구간입니다. 환차익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 들어오고 그리고 원화가 약세 국면에서는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원화 가치와 외국인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8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의 하락률은 신흥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터키 리라화가 같은 기간 9%의 낙폭, 그리고 만성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3.7%,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3%가량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6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원화 약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사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달 들어서 9일부터 지금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화 약세 구간에서도 사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로 돌아선 것인데요. 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4월 1일부터 5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8,200억 원대 순매수였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세를 감안했을 때 4월 1일부터 5월 16일 오늘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조 5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매수폭을 늘렸던 데 대비해서 최근 매수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 약세에 비해서는 외국인이 덜 팔았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고요. 하지만 추이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하겠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역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원화가 약세일 때는 코스피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코스피는 상승세를 구가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부진 그리고 5개월 연속의 수출 감소세, 경상수지의 흑자 축소, 북핵 문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의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달러 선호 심리가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컸었다는 점 원화 약세의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 국가 비중을 살펴보시면 중국이 26.8%, 미국이 12%로 각각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1, 2위 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수출 의존도가 높죠. 그런데 이 두 국가가 관세 전쟁을 펼치게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펀더멘털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 환율 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은 안전자산인 달러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또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의 요인이 나옵니다. 오늘은 환율에 따른 이 업종의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화 약세는 달러를 버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차익의 덤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달러를 쓰는 외국인의 구매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수주인 호텔과 백화점, 화장품 쪽에 그러한 일부 내수주들의 수혜도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러를 쓰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꼭 우리나라를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뭔가 여행에 대한 어떤 큰 매력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러한 달러를 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매력을 보여주겠죠. 달러를 버는 수출 기업,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그 수출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매출과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원화 약세 구간에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운송, 철강, 음식료 그리고 조선은 후판의 가격에 부담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원화 약세 구간에 약세를 나타냈었던 섹터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이 해외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원화 약세의 피난처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례적인 원화 약세 그리고 강세 구간에서 상승했었던 하락했었던 섹터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주목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 일로를 겪게 된다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사실상 피난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는 거죠. 다만 상대적인 피난처로는 통신 서비스, 미디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환율이 반락하게 되고 환율 상승에 따라서 낙폭이 컸었던 그러한 섹터들 쪽에 적극적인 대응도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의 최대 피해주인 철강, 화학 같은 소재주와 에너지주를 환율 진정 국면에서 잘 살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과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서 상승이 저지될 수 있을까요? 혹은 1,250원 선까지 도전하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환율의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국의 개입 의지가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환율을 적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당국의 개입 의지가 나왔고 일단 1,190원 선 아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심리적인 마진 노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위협하게 되면서 홍콩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위안화 채권 200억 위안 규모,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면서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 그리고 경기 회복세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까지 나타나야 증시가 안정감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